네, 김대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진미윤, 김준환 교수 두 분과 다시 한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주택 공급을 꼽았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서는 좀 가장 눈여겨본 내용이 어떤 거고 실효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정말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우리 진미윤 교수님. 의견 주시죠. 예. 그래서 88 대책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도의 어떤 취지는 정책 다짐이죠. 예.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정말 잘하고 완성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의지를 보여줬지만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도 동의율을 낮췄죠. 75%에서 70%로. 이건 이제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겠다는 거지만 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기 노후 신도시들, 계획 신도시들도 추진을 사실상 2029년까지 이렇게 플랜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5년 뒤에서나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예.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정책 다짐과 의지에 비해서 이 실물을 우리가 보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주택 공급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강남권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강남 개발이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신혼부부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음모들도 마찬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강남 특히 서초구의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택지를 공급하기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공공 택지를 분양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로또잖아요. 예. 이거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로또입니다, 로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저는 좀 정책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다 100% 공급하던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마치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몇백 대 일, 말하면 1000대, 2000대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로또 맞듯이 그냥 내가 아파트를 해서 이게 몇 년 지나면 4배 오르고 5배 오르는. 이거 예. 완전히 이게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를 푸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정말 실제로 필요한 이런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지어도 또 나아가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결국에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할 거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두 분 의견도 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진미윤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수급의 숙명이죠. 우리가 흔히 미스매치라고 하죠. 시장이 과열될 때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되고 하지만 막상 공급은 2, 3년, 3, 4년이 지나서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싸늘할 때 공급이 되고 과잉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할 때 즉시적인 공급이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지 숙명적인 한계잖아요. 89년 예. 우리가 일기 신도시 그때 주택 200만 호. 사실은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던 데는 김영삼 정부였던 시기 90년대, 91년, 2년, 3년, 4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상당히 우리가 밀리언 프로젝트들이 많았었는데요. 집값 안 잡혔죠. 예. 얼마 전에도 6년간 우리 분양가 2배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급이 느는데 과연 가격이 떨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과 가격이 같이 가기 때문에 공급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 가격이 더 나에게 맞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암울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그냥 놔뒀으면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단기간에 이렇게 풀지 않고 놔뒀으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특히 서울 주택 가격도 하향 안정되면서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예. 근데 정부가 뭐가 불안한지 갑자기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항상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뭔가 정부 정책이 좀 맞지 않고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우리 진미윤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한 38번에 걸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규제 면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그럼 시장이 말을 들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굉장히 시장 원리를 중시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과 또 그런 것을 중시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개입이 많은 이유는 뭘까? 결국은 굉장히 그것이 민생과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정치적인 그야말로 이제 주택 정치라는 말을 쭉 써요. 그래서 예. 사실은 주택 공급을 올 정부 초에도 270만 호라고 사실 청사진을 제시를 했지만 또 이번에 또 88 대책을 때 또 뭔가 중언부언 같은 느낌을 또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차근차근히 갈 수 있는 이런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환, 진미윤 두 교수님 모시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과 그린벨트 그리고 집값 안정화 방안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